김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쨌든 이 정당의 목적 자체가 집권이잖아요. 근데 이 정당이 당원들이 당원 가입을 해서 효능감을 느끼려면 내가 뽑을 우리 민주당 후보를 당원들이 선출하면 그게 가장 효능감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당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그 목적의 하나이기도 할 것 같고요. 당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최민희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온라인 당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온라인 당원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당대표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막 이럴 시기에 온라인 당원 가입을 독려시켜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당에 들어왔고 저희와 같이 들어온 14만 명의 온라인 당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당원이라고 하면 지역위에서 지역활동하고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직능, 지역협의회장들이 이제 산악회 가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 당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분들이 지역대의원 되고 전국대의원 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당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당의 민주화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회가 중심일 때는 모든 권력은 지역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구의원, 시의원, 기초단체장까지 지역위원장이 공천의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되는데 사실 당원들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효능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정당 민주화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후보를 우리가 선출하자. 그리고 좀 더 발전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국 대의원을 당원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제가 피켓을 가져왔거든요. 피켓을 가져왔어요. 잠깐만. 여기 네. 네. 파이팅. 네. 네, 감사해요. 네. 아이고, 감사. 아, 네, 감사해요. 네, 파이팅. 네. 항쟁의 몸이 저희 만공 선생님. 다음 주 4월 15일 촛불 대행진은 즐거워요. 근데 그게 집회의 묘미잖아요, 사실은. 와서 모두가 굉장히 동지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 네, 그게 집회의 묘미죠. 사실은 이게
50대 50이지만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원애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발언하면 기사도 써주지만 원애들은 뭐 발언한다고 기사 써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 더 뒤지겠죠? 당원 여론조사도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의정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문자로. 근데 원애들은 당원 명부조차 없으니까 아, 김빈이 마포에 뛰고 있나 보다 조차를 모르는 당원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이런 운동장에서 원애들이 기득권을 뚫고 당선한다는 게 참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개혁돼야 되죠. 네. 뭐 난감한 걸 넘어서 이제 참 이 좌절감을 디폴트로 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바꾸기 이전에 제가 일단 당선이 돼야 되겠다.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불합리함, 그러니까 일단 지구당 부활이 돼야 되는 거고, 원외도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신인, 원외, 그리고 이제 여성, 청년 이런 약자, 정치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당원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되고, 초선 의원이 많은 게 반드시 좋으냐?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갈이가 돼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만 막상 한 2년 정도 의정 활동하고 나면 다들 재선을 위해서 또는 비례의원은 지역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민심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과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 여론의 눈치 보기, 당원의 눈치 보기 또는 지도부의 눈치 보기만으로 본인의 능력을 100% 발현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폐단이죠.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당내 민주화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처럼 당원분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의 사사건건 이것을 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만 하는 당원이 아닌 정당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당원들이 많아지면 이러한 뭐랄까요, 지역구 사냥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입신양명만을 바라는 이러한 정치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사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 당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평소보다 이제 시청에서 일찍 이제 마포로 귀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 반려견을 산책을 오늘 시키고 공식적인 일은 그렇게 끝나고 뭐 해야 하는 일들은 사무실에서 좀 마무리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갑시다. 가자. 그렇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반려인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무책임한 반려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루시법. 루시법은 번식장 철폐해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번식장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번식장에서 무분별하게 개들이 생산돼서 개나 고양이들이 생산돼서 비싼 값에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은 물론이고 펫샵은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강아지 보호소나 고양이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것만이 이제 반려인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루시법. 왜 그 동물에 대한 치료비나 병원비가 그렇게 높냐? 정해진 수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정해진 수가가 있으려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동물 등록이 추산이 되어야 되겠죠. 동물이 지금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사람이 다치고 강아지가 혹시 상해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했어도 강아지를 구입했을 때 당시 비용만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동물권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은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 4월 달에는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고 해요. 예, 저기 일본에서 오신 맞으시죠? 예, 안녕하셨어요. 네, 얘 이름이 뭐였죠? 남아의 땅. 아이고 관심이 없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루벤대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김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부 기독교 그리고 대형교회 등지에서 이렇게 사실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경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로 권력을 신도들의 이 신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들은 매우 이제 부적절하죠. 제가 오늘 예배를 본 저희 대한감리교 은강교회는 마포의 성강교회라는 마포의 저 1호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교회가 4개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정통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약간 종파별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천주교와는 달리 천주교는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는 시스템이고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개신교들의 문제가 좀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중앙 집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나 권한이나 이러한 시스템 모든 것들을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과 권력이 그 교회 내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부당하게 세습을 하든지 교회 예산을 사유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는 정강훈 목사처럼 굉장히 부적절하게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발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금 터질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터지면 어떻게 이것을 봉합하고 치유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그 시점에서 이제 정치권도 결국에는 종교계의 이런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유명한 땡땡길이에요. 땡땡길. 여기 보면 이게 철도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사실 저기 왜 누워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저게 뭘 하고 있냐면 옛날에 이게 경의선 철길이었잖아요. 실제로 이 철길이 있었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포는 지금이야 마용성 이러지만 옛날에 경의선 철길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못 살던 동네예요. 새우젓 동네, 소금 동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놀 게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철길 걸으면서 열차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 땡땡거리는 소리 듣고 기차 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땡땡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그냥 만들었나 보다 이랬지만 옛날에 마포 토박이 분들은 정말로 여기에서 철길 위에서 이렇게 막 균형 잡으면서 놀고 귀 대면서 오나 봐봐 어떤 소리 들리나 봐봐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경의선 숲길을 조성할 때 이 부분은 특별히 땡땡거리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꾸민 겁니다. 네. 정말 어르신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는 여기 살고요. 강아지들과 산책 나오는 인파들로 꽉 차요. 그리고 요 앞은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있고 여기는 이쪽으로 쭉 가면 염리동에 마포 아트센터라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에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숭문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거지, 학교, 아트센터, 그러니까 복합문화시설, 대학교, 그리고 여기 뒤쪽을 가면 광성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젊으면서 가족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곳이고 가운데 딱 이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휴일이면은 사실 평일에도 많이 나오세요. 휴식 공간으로 되겠습니다. 슬프사랑 아까 어떤 저랑 오래 대화하시던 분이 저한테 이분은 혼자 자기 자랑 못 하시는 분이라 지금까지 고생만 하셨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진짜 내가 자랑을 못 하나? 근데 진짜 자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랑을 자신감은 있는데 그렇죠. 자랑을 못 해가지고 일단 마포갑은요 역사와 전통이 아직까지 숨쉬는 서울의 몇 안 되는 도시예요. 마포 나루터를 중심으로 배가 오가면서 소금과 새우를 날랐고 그 소금과 새우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 흥해서 이 옆에 역 이름이 광흥창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세금을 걷어서 보관했던 창고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숨쉬고 이야깃거리가 많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됐지만 예전에 60년대, 70년대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길거리에 있는 소금을 이렇게 해 먹고 이 앞에 있는 밤섬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밤섬.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마포구의 한 섬으로 거기에
120여 가구가 살았었거든요. 이러한 스토리들이 지금 현대 마포에 얼마나 보여지고 있나 사실 잘 모르시죠? 저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역사도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정말 귀한 역사, 마포의 자랑거리 이러한 것들을 구현해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시각화하고 현실화시켜서 마포 주민분들에게 더한 자부심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집값이 비싼 마포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추억이 넘치는 그런 마포를 다시 느끼게끔 해주고 싶고, 그것을 하는 데에는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많은 일들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갑은 그냥 제가 이름이 김빈이에요. 네, 금자에다가 빛날 빈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빛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맞아요. 금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나는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돼야 된다 라기보다는 진작에 됐어야 됐고 하루라도 더 빨리 돼야 된다가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공범들은 다 구속이 됐고 이미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돈 받은 것이 명백한데도 곽상도 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받기까지 했어요. 아들이 3년차 대리가 퇴직금을 50억 받는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에게는 너무나 혜택을 주고 반대로 조국 일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그게 무슨 법입니까?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특검을 새로 임명을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건희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증거도 명확하고 정황도 명확하고 여러 가지가 다 명확한데 피의자에 대한 서면 조사만 이루어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발언한 게 다예요.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 경제에 의한 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가 시장을 혼란시켰다는 것에 대한 아주 중범죄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서면조사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특검으로 해야 하고 50억 클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만약에 우리가 얹게 되면 처리 기한이 몇 개월이나 걸려요. 그러면 지금 구의를 해도 패스트트랙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또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연말이고 총선이잖아요. 그럼 또 후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것을 부의해서 연말이 되기 전에 이것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어야만 조금 더 이제 많은 국민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반드시 하루라도 더 빨리 돼야 됩니다. 네. 후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후 위기가 정말 삶에 와닿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일회용품 마음껏 쓰고 자라던 세대라 약간은 낀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기후위기는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만한 현상이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해야 하는 일들이 또 따로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마포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각장 문제인데, 마포 소각장의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1,100톤 정도의 쓰레기를 인천 매립장에 묻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국회에서 그러니까 환경부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인천 매립장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안 묻는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버리던 하루 1,100톤을 다른 곳에, 그러니까 서울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100톤이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서울시가 생각한 게, 소각장을 더 짓자 이거예요. 근데 소각장을 더 지으려면 사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이제 뭐 위원회를 그러니까 입지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리고, 그 위원회가 여러 가지 뭐 기준과 뭐 이런 대상들과 막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한 후에 그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청회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마포구에 용량을 늘리자 이렇게 한 게 마포구 소각장의 지금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왜냐? 그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서 이제 뭐 공청회를 열든지 뭐 이런 것들 과정들 다 피해갔어요. 근데 사실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포의 이제 시의원과 정청래 국회의원이 그걸 찾아내서 오세훈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해야 하는 일 너무 길죠. 장황하고.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고초도 겪고 했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같은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중상층을 위한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좋다,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은 덜 억울하고 덜 불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김빈도 지난 8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8년 전에는 일반인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정통적인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경험을 가진,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래서 서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체감했던 그런 사람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당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당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시끄럽고 윤석열 정부의 저런 폭정과 무능에 대항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 좋은 후보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더 전국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이 돼야지만이 이 문석열 정부의 폭정과 무능, 무지, 그리고 매국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 김빈도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개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앞장서고 맨 앞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뭐 제 자랑은 못하지만 실력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활동 안 하다 보니까 김빈 이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끊임없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마포 지역에서 지역분들을 만나고 지역의 어르신들, 선배님들을 만나서 더 소통하고 더 고민하고 이 마포를
반짝반짝 다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화이팅! 인터뷰? 안녕! 인사해! 안녕하세요! 부이! 자, 이거 엄지척 해봐, 엄지척. 짠! 이모 이름 뭔지 알아? 김빈이야, 김빈. 김빈. 원빈 알지? 원빈, 현빈. 김빈이야, 근데. 이모는. 뭐 하는 거예요? 네? 김빈 화이팅 한번 해봐. 자, 김빈 화이팅! 근데- 화이팅! 근데 찍어요? 방송? 응, 방송 찍어. 유튜브야. 엄청 멋있지? 유튜브 완전 멋있지? 네. 자, 다시 한번 해봐. 우리 한번 보자. 그래. 나오면 보자. 우리 김빈 화이팅 다시 해줘. 하나, 둘, 셋. 김빈 화이팅! 유튜브가 잘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짠! 네, 자. 나는 나올지 모르겠네. 나올 거야. 네.